한국에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궁금합니다. 아, 진짜 형제 아닐까?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저 7남매 형제분들이 받게 될지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하위 분이 받게 되실지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고요. 1997년에 시작해서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총 4년간의 법적 공방입니다. 4년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사망됐다고 추정되거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형제로 넘어갑니다. 혈연 관계를 좀 더 중시하게 보기 때문에 7남매에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사위 입장은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됐어. 설마. 어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사위한테. 사위가 전액. 조정 없이 전액. 전액은 왜? 다 받게 되었고요. 아니 왜요? 왜? 그리고 놀라운 거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부 7남매가 부담하게 됐어요. 아니 너무 야, 그거 너무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형제들이 주장한 상속순위보다 사위가 주장한 대습상속권을 우선해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하여 그 사람의 상속권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법에서 정한 그 상속 순위보다 대습 상속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의 규정이 있으면 너무 명확한데 안타깝게도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때도 적용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장기간 싸움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것이 이 경우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액 상속이 된 것입니다. 동시 사망에도. 좋네요. 우리 와이프도 우리 이제 한 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기 신혼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상속순위고 뭐고 이제 얘기한 내용은 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상속순위 이것인데요. 미국은 이런 재산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뭐 가족에게 이런 책임이 있으신 분이 유언장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유언장 없다는 게. 네, 그래서 생각하면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유언장이 없었다? 그 나이에 그 가족 관계들에 뭐 괌 잠깐 놀러 간다고 이걸 예상할 수 없지만은 유언장은 분명히 딱 그런 상황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 한국에서도 유언장을 쓰시나요?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유언장 직접 쓰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이거 유언장을 한국에서 쓰는 거는요. 솔직히 뭐 아버지한테 유언장을 미리 쓰시죠. 어머니한테 유언장을 미리 쓰시죠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정말 불효의 불충의 완전 영모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유교사에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불효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매우 적은데 요즘 조금 이제 슬슬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다른 나라 분들도 유언장 쓰신 분 계신가요? 유언장 쓰신 분. 있어요? 재산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야, 두 분이나 쓰셨네. 저도 내일 사야겠네요. 아니 페넬로페
뭐라고 쓰셨어요? 아, 예. 저는 남편하고 같이 한국에 20년 전에쯤 나오면서 아이들이 어렸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약간 보험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누가 양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책임을 제대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양엄마, 양아빠 이런 네, 그래야지 가족 간의 싸움을 방해하는 막을 수 걸로 있으니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유언장에 작성된 대로 지켜주니까요. 네. 무조건 지켜주죠. 그러니까 유언장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법대로만 썼더라면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네. 마음이 바뀌면 유언장 바꿔도 돼요? 나중에 유언장 수정해도 돼요? 아, 예. 수정은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추천하는 것은 이혼 같은 생명에 큰일이 있을 때 가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바꿔야죠. 근데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는 써놨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얼마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내 재산 중에 얼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얼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아주 세분하게 시켰어요. 아, 근데 효력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아닌데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가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중에 제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얘한테는 얼마 주고. 혹시 우리 중에 누구를 포함시키시겠어요? 이 중에는 진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한국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언장으로 재산의 이제 한 자식한테 100%를 지급한다고 적었어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자식한테 모두 다 상속해 줬을 경우 상속을 못 받은 다른 자식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2분의 1에 한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10억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맏아들한테만 10억을 다 줘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으면은 각각 5억씩 갖고 가야 되는데 유언을 통해서 맏아들한테 다 1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자기의 상속분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가 원래 받았던 상속분 5억의 반에 해당하는 2.5억을 맏아들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아들이, 다른 자식이. 그러면 이제 큰형이 그러지. 너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말씀을 안 따르는구나. 바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굉장히 폐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지. 그럼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하여튼 2.5억을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2억 5천만 원을? 그런데 이번 연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즉 위헌이라고 판결돼서 조만간 이제 폐륜 가족 같은 경우에 바뀔 수 있어요. 유류분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효를 많이 했는데 유류분 밖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막 그 맏딸이 막 어머니 막 병수발 다 들고 10년간 모셨는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맏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넘긴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그 효를 행한 맏딸이 본인이 정해진 유류분보다 더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법이 좋게 개정이 되는 거네요. 내년까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국회는 내년까지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형제들끼리 남겨주신 게 많으면은 집안 싸움 나고. 난 그것도 많이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 부모님 그 정리식 딱 다음 날 그 형제 맏아들들이 그 로펌 우르르 그 찾았어요. 우르르